안녕하세요. 오늘도 지혜의샘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는 속담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속담은 자신과 결이 맞지 않은 사람과 억지로 친하게 지내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상실되고 잦은 갈등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과 잘 맞는 사람과 어울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성격이 차분한 사람과 급한 사람은 성향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만약 이 두 사람이 친구가 된다면 결국 서로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호작용이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좋은 인간관계는 한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인생의 행로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을 단번에 알아보는 안목도 필요하지만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을 멀리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위하여 살면서 반드시 멀리해야 하는 사람의 특징과 그 사람의 대처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되도록 끝까지 시청하신 뒤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는 멀리해야 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을까? 나의 행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질투만 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시길 바랍니다. 질투하는 사람을 무조건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질투만 하는 사람을 멀리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너 살 먹은 아이만 봐도 다른 아이가 자신보다 이쁨 받는다고 생각하면 질투심을 느낍니다. 이처럼 인간이 타인에게 질투를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매번 질투만 하는 사람은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인간관계에 악영향만 미치기 때문에 되도록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아낀다면 그 사람이 변화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투가 습관이 된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과 아무리 오랜 시간을 함께했던 사이라 해도 상대방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하고 축하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남의 성공이 곧 자신의 실패이며 남의 실패는 자신의 성공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은 상대방도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남이 불행한 일을 겪게 되면 겉으로는 그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해 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남의 고통을 자신의 원동력 삼습니다. 특히 항상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잘난 사람을 만나면 상대방에게 적대감이나 경쟁심을 갖고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질투만 하는 사람의 대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들의 질투를 무시하고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나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사람들에게는 나를 조금 자랑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질투만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이야기하면 그들은 그것에 대해 분노하고 당신에게 적대감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업적을 이뤘든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의 성공을 절대로 축하해 주지 않을 것이니 차라리 그들 앞에서만큼은 겸손하게 행동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굳이 자랑하고 드러내지 않아도 이미 그들은 자신보다 여러분이 더 잘났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둘째, 그들의 질투를 이해하고 그들의 장점을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타인에게 질투를 느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의 부족함과 불안함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런 사람이라 해도 자신이 스스로 발견하지 못한 장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장점을 찾아서 인정해 준다면 그들은 여러분을 존중하고 신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부분 타인의 칭찬에 목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뢰와 존중이 쌓인 상태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면 항상 남을 질투했던 사람이라 해도 자신의 결함을 받아들이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나 또한 질투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는 타인을 경쟁 상대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협력하고 발전하는 존재로 인식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질투를 느낀다면 어떤 부분에서 내가 질투를 느꼈는지 파악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내 인생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비판만 하는 사람을 멀리하세요. 비판만 하는 사람은 언제나 비판하기만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의 단점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장점을 설명하고 설득하려 해도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스스로 모든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렸고 그 판단을 번복할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판적인 성격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화로 해결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타인을 위해 사려 깊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세상을 긍정적이거나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의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누군가 자신의 의견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더 공격적이고 고집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마음에 상처받는 일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만 살아도 시간이 모자란데 소중한 감정과 귀중한 시간을 이런 사람에게 굳이 할애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비판만 하는 사람의 대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비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목표와 가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비판만 하는 사람은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 행동을 지적하고 비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족함과 불안함 때문에 남의 성공을 인정하지 못하고 남의 실패를 즐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은 우리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나의 가치와 목표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들의 비판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과 마주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있다면 행복에 다가가는 게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물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비판만 하는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나를 응원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내 장점과 가능성을 더 발전시켜서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남의 험담을 즐기는 사람은 멀리 하셔야 합니다. 이미 절을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불교에서는 인연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연이란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인연은 크게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좋은 인연은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을 발전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반대로 나쁜 인연은 우리 삶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시키는 내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남의 험담을 즐기는 사람은 나쁜 인연이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악업을 일으키고 무명을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악업이란 부정적인 행동이나 말로 인해 쌓이는 나쁜 업보를 뜻하며 무명은 어두운 마음이나 무지함을 말합니다. 남의 험담을 즐기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 동조하다 보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들의 악업과 무명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그들처럼 남을 험담하거나 비난하는 게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을 험담하면 그 찰나의 순간은 기쁘고 재미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했던 행동이 탄로날까봐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게 만들며 이것은 곧 건강과 행복을 내 손으로 해치는 것입니다. 험담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자신의 우월감을 느끼려는 욕구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인정받기에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타인의 가치를 폄하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험담을 즐기는 사람은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인 도구로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험담을 통해 공통의 적이나 대상을 만드는 것이 주변 사람과의 연대감을 증진한다고 정당화합니다. 특히 이런 사람은
타인의 비밀이나 단점을 다른 사람에게 거리낌 없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지 않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남의 명예가 훼손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험담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상처받거나 오해받는 경우가 생겨도 그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험담하는 사람의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바로 그들의 험담에 동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험담을 즐기는 사람은 그 행위 자체보다 그에 대한 반응이 좋을 때 더 큰 희열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이 끊임없이 남의 험담을 늘어놓는다 해도 그것을 무시하는 게 좋습니다. 자신의 예상과 달리 여러분이 그 험담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다면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더 이상 여러분에게 험담을 이어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남을 험담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것에 대해 동조하지 않기 위해 마음을 바로잡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마음 공부를 꾸준히 해야 바른 생각과 행동으로 삶을 꾸밀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지름길입니다. 평온과 행복은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건강과 풍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하거나 반복해서 들으시면 마음속 더 깊게 새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은 법륜 스님을 비롯해 여러 명인의 생각과 말씀을 제가 직접 재해석하고 개인적 경험과 생각을 덧붙여 제작하였습니다. 첫째, 질투만 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시길 바랍니다. 질투하는 사람을 무조건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질투만 하는 사람을 멀리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너 살 먹은 아이만 봐도 다른 아이가 자신보다 이쁨 받는다고 생각하면 질투심을 느낍니다. 이처럼 인간이 타인에게 질투를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매번 질투만 하는 사람은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인간관계에 악영향만 미치기 때문에 되도록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아낀다면 그 사람이 변화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투가 습관이 된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과 아무리 오랜 시간을 함께했던 사이라 해도 상대방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하고 축하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남의 성공이 곧 자신의 실패이며 남의 실패는 자신의 성공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은 상대방도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남이 불행한 일을 겪게 되면 겉으로는 그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해 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남의 고통을 자신의 원동력 삼습니다. 특히 항상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잘난 사람을 만나면 상대방에게 적대감이나 경쟁심을 갖고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질투만 하는 사람의 대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들의 질투를 무시하고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나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사람들에게는 나를 조금 자랑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질투만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이야기하면 그들은 그것에 대해 분노하고 당신에게 적대감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업적을 이뤘든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의 성공을 절대로 축하해 주지 않을 것이니 차라리 그들 앞에서만큼은 겸손하게 행동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굳이 자랑하고 드러내지 않아도 이미 그들은 자신보다 여러분이 더 잘났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둘째, 그들의 질투를 이해하고 그들의 장점을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타인에게 질투를 느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의 부족함과 불안함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런 사람이라 해도 자신이 스스로 발견하지 못한 장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장점을 찾아서 인정해 준다면 그들은 여러분을 존중하고 신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부분 타인의 칭찬에 목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뢰와 존중이 쌓인 상태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면 항상 남을 질투했던 사람이라 해도 자신의 결함을 받아들이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나 또한 질투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는 타인을 경쟁 상대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협력하고 발전하는 존재로 인식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질투를 느낀다면 어떤 부분에서 내가 질투를 느꼈는지 파악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내 인생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비판만 하는 사람을 멀리하세요. 비판만 하는 사람은 언제나 비판하기만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의 단점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장점을 설명하고 설득하려 해도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스스로 모든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렸고 그 판단을 번복할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판적인 성격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화로 해결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타인을 위해 사려 깊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세상을 긍정적이거나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의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누군가 자신의 의견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더 공격적이고 고집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마음에 상처받는 일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만 살아도 시간이 모자란데 소중한 감정과 귀중한 시간을 이런 사람에게 굳이 할애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비판만 하는 사람의 대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비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목표와 가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비판만 하는 사람은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 행동을 지적하고 비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족함과 불안함 때문에 남의 성공을 인정하지 못하고 남의 실패를 즐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은 우리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나의 가치와 목표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들의 비판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과 마주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있다면 행복에 다가가는 게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물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비판만 하는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나를 응원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내 장점과 가능성을 더 발전시켜서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남의 험담을 즐기는 사람은 멀리 하셔야 합니다. 이미 절을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불교에서는 인연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연이란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인연은 크게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좋은 인연은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을 발전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반대로 나쁜 인연은 우리 삶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시키는 내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남의 험담을 즐기는 사람은 나쁜 인연이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악업을 일으키고 무명을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악업이란 부정적인 행동이나 말로 인해 쌓이는 나쁜 업보를 뜻하며 무명은 어두운 마음이나 무지함을 말합니다. 남의 험담을 즐기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 동조하다 보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들의 악업과 무명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그들처럼 남을 험담하거나 비난하는 게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을 험담하면 그 찰나의 순간은 기쁘고 재미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했던 행동이 탄로날까봐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게 만들며 이것은 곧 건강과 행복을 내 손으로 해치는 것입니다. 험담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자신의 우월감을 느끼려는 욕구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인정받기에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타인의 가치를 폄하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험담을 즐기는 사람은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인 도구로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험담을 통해 공통의 적이나 대상을 만드는 것이 주변 사람과의 연대감을 증진한다고 정당화합니다. 특히 이런 사람은 타인의 비밀이나 단점을 다른 사람에게 거리낌 없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지 않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남의 명예가 훼손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험담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상처받거나 오해받는 경우가 생겨도 그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험담하는 사람의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바로 그들의 험담에 동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험담을 즐기는 사람은 그 행위 자체보다 그에 대한 반응이 좋을 때 더 큰 희열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이 끊임없이 남의 험담을 늘어놓는다 해도 그것을 무시하는 게 좋습니다. 자신의 예상과 달리 여러분이 그 험담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다면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더 이상 여러분에게 험담을 이어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남을 험담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것에 대해 동조하지 않기 위해 마음을 바로잡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마음 공부를 꾸준히 해야 바른 생각과 행동으로 삶을 꾸밀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지름길입니다. 평온과 행복은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건강과 풍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